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흐르는 세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무릎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려 80%가 앓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은 흔한 질환인데 많은 사람에게 발병한다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명절에 우리 손주들 만나게 되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쓸고 닦고 음식 장만하느라고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열린 큰병원 정형외과 장우석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앓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이 따라서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붓고 변형이 생겨서 걸음걸이가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기가 나이가 드시면은 관절 상태를 일반 엑스레이는 단순 엑스레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딱 두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 첫째,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격이 생기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엑스레이로 보시면 중간에 보면은 이 슬라이드는 무릎 관절 모형을 보여드립니다. 위에 하얀 이 부위가 대퇴골이고 밑에 정강이 쪽에 뼈가 정강이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시는 이 부분이 연골입니다. 이 파란 연골 부위가 따라서 하얀 뼈가 노출이 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엑스레이로 보시면 왼쪽 편 슬라이드는 정상인 관절입니다. 정상인 관절에 보면은 제가 비교하려고 선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대퇴골 보이시고 밑에 뼈가 정강이뼈입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이렇게 간격을 표시해 놨습니다. 간격이 있는 부위라는 뜻은 연골이 있는 부위입니다. 연골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두 다리가 붕 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정상인 관절이고 우측에 엑스레이 보시면은 역시 제가 사진을 보시면은 바깥쪽에 안쪽에 관절 간격이 없습니다. 즉 붙었습니다. 뼈와 뼈끼리 붙는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옆에 뼈들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골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수술실에서 연골이 어떤 연골이냐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좌측에는 정상 연골입니다. 정상 연골은 하얗게 그리고 유리처럼 매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연골은 마모된 연골입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했는 부위가 보면은 정상연 우둘투둘하면서 뼈가 갈색 모양 색깔의 뼈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분을 치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상의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학적인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체중이 내려오는 체중 부하선입니다. 좌측의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일자로 선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일자선이 형성을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들 일명 안짱다리나 O형 다리라는 이런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관절염 있는 환자들을 관절 중심을 선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굽은 각도가 형성이 되는 안짱다리 형태가 나옵니다.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치료할 때는 가능하면은 일자다리로 맞추기 위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젊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들이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두 그룹으로 분리시켜서 치료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먼저 그 전에 관절염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절 연골은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저절로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될 수도 없고. 근데
그렇으면 치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통증입니다.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통증을 조절을 되면은 그 관절염은 치료가 된 겁니다. 치료된 걸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관절염 치료 원칙에서 제 1번 원칙은 통증 조절입니다. 아프지 않은 관절은 아무리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도 그 변형이 되어도 수술적 처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 케이스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칙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다리가 안짱다리가 되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때도 잘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하는 그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또 치료의 목적이자 원칙이 되는 게 관절 기능 회복입니다. 관절 기능 회복이란 관절 운동 범위, 즉 관절이 굳어 있으면 관절이 풀어주고 운동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안짱다리가 있으면 굽은 다리가 있으면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60대 초반 이하의 나이와 60대 중후반 조금 나이 드신 분의 치료는 달라야 됩니다. 60대 초반 이하의 나이에서는 수술적 치료하고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먹는 약과 그리고 무릎 관절내 주사하는 걸로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먹는 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통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진통소염제입니다. 약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조금 줄여주고 소염제란 말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즉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은 근육이완제입니다. 근육이완제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서 관절을 근육을 이완을 시켜서 부드럽게 해서 관절 손상을 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치료약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약을 쓰느냐?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을 덜 불편하게, 덜 아프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관절이 아프면은 우리 주위에 관절 주위에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은 더 많은 손상이 됩니다. 아플 때 약을 드시는 거는 관절을 덜 손상되게 하고 덜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약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연골 주사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주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골 주사는 정확하게 어떤 주사냐면은 우리 몸에 관절액에 있는 주성분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입니다. 즉 연골 주사는 관절 안에 주사를 하면 윤활유를 주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활유가 주사가 되어지면은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고 붓기도 가라앉혀서 관절 통증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하셔도 이게 내성이 생기거나 관절이 무슨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사는 아닙니다. 그와 반면에 스테로이드는 너무 오남용을 하면 관절이 굉장히 관절이 상하게 되고 관절에 뼈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좋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이 스테로이드도 좋은 약입니다. 그 대신 오남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주사로 여러분 흔히들 밖에서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는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 효과는 아직은 제 생각에는 아직 의문입니다. 네, 60대 초반 관절염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추석 때 송편이랑 좀 먹었다고 3kg나 찌다니. 아이고 어제 그래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배탈 안 난 게 다행이다. 아 진짜. 안 그래도 살찌가 열받아 죽겠구만 진짜. 글래 긁어지네. 잠깐만. 왜요? 그럼 언니 3kg 쪘다는 거는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죠.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었겠지? 참 4에서 5가 가고 있네. 5에서 6으로 바뀌었겠지. 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6? 내 인생에 6이란 없다. 웃기고 업어볼까? 업어볼까? 내 업으면 바로 안 돼. 업혀볼래? 아 됐다. 허리도 부실한 사람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돌입한다. 내한테 뭐 먹으란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네버. 절대로 안 먹을 거니까 네버다 네버. 그러든지 말든지 다이어트 한다는 그 소리 100번도 더 들은 것 같다. 나 이제 안 믿는다. 나도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 알겠나? 다이어트를 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어.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하면 뭐해 이 스커트 하는 이 자세가 잘못돼 이러다가 아야 이러면서 병원부터 먼저 간다니까요. 그렇지. 아 몰라요. 무릎 아파 죽겠구만 진짜. 아유 무릎이야 나야 아프지 정말. 아니 자기야. 왜? 자기 이제 반백살이다 반백살. 운동 잘못하면 무릎 나간다. 나이를 생각해야지 참나. 나 진짜 없거든. 나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스쿼트 이렇게 하는데 자세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 아우 무릎이야 정말 진짜 시끄럽고 저 찜질팩이나 좀 가져온다. 우리 집에 찜질팩이 어딨노? 아 나 진짜 그럼 나가서 사오든지 좀. 이 아프다한데 정말 진짜. 아이고 참. 자기야, 내가 봤을 때 자기 아무래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 같다. 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참내 진짜 내 나이가 몇 갠데 무슨 벌써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고? 아이고 올 때 됐지. 자기 발이 새치를 뽑아도 흰머리가 계속 나서 염색해야 되지. 그러고 거기다가 마법 안 한 지도 몇 달 됐지. 그러고 피부도 축 처지지. 탄력도 없지. 그냥 노화가 되는 과정이야 지금. 노화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안 꾸며서까지 머리를 양갈래로 따르르르르륵 따봐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혹시 고등학생? 이런다니까. 치매다 치매 그거는. 침. 야 윤규야.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언니 잘 들어봐요. 노화란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어 신체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 자기야,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아니라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아이고 자기야, 차라리 무릎 관절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치료하면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괜히 안 간다고 치료 안 한다고 이래 우기다가 더 아프다. 맞다. 언니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관절염 약을 먹으라니까요. 그렇지. 퇴행성 관절염이면 하루라도 빨리 약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 아니 왜 제가 관절염 약을 먹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아닌데? 그냥 스쿼트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요 진짜. 그리고 관절염 약도 내성이 있어서 자꾸 먹으면 안 되거든. 좀 아파도 참는 게 낫지. 아니거든요 언니. 관절염 약도 그렇고 두통용 약도 그렇고 내성 생기면 누가 쭉 먹겠어요. 내성이 안 생기니까 먹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 먹으라니까요. 늙어가는 아무튼 제가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튼 나는 관절염 약 안 먹을 거니까 그렇게 싸워. 먹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래 고집이 세가. 아이고 참. 자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 할 줄 알았으면 8살 연상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참, 평생 연상 안에 병수발 들게 생겼다. 아이고. 윤규현, 왜? 윤규현 따라 나와. 어느? 가라 빨리. 어느? 내가 다시 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이 관절염 약은 내성이 생긴답니다.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번 문제 좀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O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을 바로 먹기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내성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건데 관절염 약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드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관절염 약을 드시는데도 점점 무릎 통증이 아파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성이 생겨서 약발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정답 O 하겠습니다. 오라고요? 네. 예은 씨는 이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오해가 생겼어요, 머릿속에. 아하.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 관절염 약을 먹더라도 무릎 통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무릎 이 관절염이 더 이제 악화가 돼서 진행이 돼서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딱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 약을 보면은 제가 앞에 약물 치료할 때 진통소염제하고 근육이완제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거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품입니다. 그러면 관절염 약을 먹다가 보면은 자꾸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고 관절염은 자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먹던 약을 2번 먹게 되고 2번 먹던 약을 3번 먹게 됩니다. 지금 관절염 자체는 내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단 스테로이드나 혹시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는 흔히 쓰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복용량을 늘리는 건데 이것이 흔히 이제 내성이 생긴 거다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선미도 없는데 오래간만에 뽀뽀 한번 하자. 아가씨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너가 뭐 한다? 어머니. 엄마 왜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뭔데 엄마 어떻게 들어왔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내가 왜 들어오겠나. 아니 비밀번호 바꿨는데 다 아는 수가 있지. 또 선미가 얘기해줬대. 카모. 아, 자 하여튼 너무 이게. 근데 오늘은 또 왜 어쩐 일이세요? 또 왜라네. 아그 다리야. 일단 다리가 아프다. 내 좀 여쪽 앉아도 되겠나? 예, 아들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뭐. 아구 다리. 아 진짜 분위기는 뭐 있다 하여튼. 아구 다리야. 나봐라.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나? 가운데. 아이고 내가 추석 때 너가 가오나 막 심심해 죽겠더라니까. 그렇게 갖고 아침밥 먹고 막 후떡만 따라와 붙다 막 잘했지? 예, 참 잘 오셨어요. 아니 이틀 동안 엄마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가 좀 쉬려하는데 그걸 못 참고 이래 오나? 우리도 좀 쉬어야지. 싫어 마음껏 싫어. 같이 쉬면 되지 뭐. 난 엄마. 터치를 안 해. 응. 엄마가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쉬노? 생각을 해봐. 엄마가 올라오면 저 사람이 시간 맞춰가 밥 해줘야 되지. 시간 맞춰가 설거지 해야 되지. 엄마 병수발 들어야 되지. 아이고 참 우에 쉬노 우에 쉬어. 어머야 참말로 가나 몰락하나 진짜. 야야 나는 니 푸시게 할 끼다 막 고마만 푸시라 나게 않다. 네, 손끝 하나 안 날게요. 니 내일 좀 쉰다 했지? 네 내일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갖고 연골 주사 좀 맞아야겠다. 연골 주사. 연골 주사. 거라. 아이 나 이네 엄마 알지? 이네 엄마가 이네가 연골 주사 맞히줬다 해갖고 막 그거 말고 막 무릎이 막 탱탱해지겠고 막 춤추고 막 이 휴대폰 어디 가니 이봐라 춤추는 거 봐봐라 막 날아다니지. 야 이네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갖고 연골 주사 좀 맞아야겠다. 아이고. 근데 저 쉬는 거하고 연골 주사 맞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은 연골 주사 맞으러 니랑 가야 될까? 연골 주사 맞는다고 해서 달아 없어진 무릎 연골이 다시 재생되진 않거든요. 안돼야 뭐라 카노. 연골 주사를 맞으면 막 청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 무릎이 막 정체된다 하더라고. 이네 엄마 봐봐라 춤추는 거 봐봐라 막 날아다니잖아. 그래 자기야. 연골 주사 맞으면 그 연골도 달아진 연골도 재생된다 하는잖아. 그러고 연골 주사 그거 빨리 맞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마 인공관절 수술해야 돼요. 인공관절 수술? 나는 그건 절대 안 한다. 인공관절 수술 그거 잘못했다가 막 다리 막 뻗쩍 날리된다 하더라. 안 된다 연골 주사 맞을 거야. 아이 어머니, 와. 연골 주사도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그냥 일단은 물리치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연골 주사는 부작용이 없어. 그 칼기네 연골 주사 맞고 막 내 무릎 막 청춘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휴, 그리고 와.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해서 뻗정다리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 자기야. 그거 듣자 하니까 좀 너무하네. 아니 우리 엄마 그 연골 주사 맞추는 게 그렇게 아깝나? 아니 연골 주사 맞는다고 해서 연골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아이고 됐다 집에서 나가라. 내 뭐가
나가라 자기가. 안 된다. 내일이랑 병원 가야 된다. 우리 며느리. 아니 엄마 누구 편이고 지금? 연골주사 맞으러 가자. 카드 있죠? 연골주사 맞으러 가자. 우리 이쁜 아가야.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연골 주사는 늦게 맞을수록 좋다입니다. 김철호 씨, 장리현 씨, 네. 과연 늦게 맞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게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저희가 하는 착각 중에 연골 주사를 맞으면 달아 없어진 연골이 다시 재생될 거다. 이거는 진짜 오해 중에 오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일찍 맞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골 주사 맞는 걸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예은 씨? 글쎄요. 뭐 항상 그렇듯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답 X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철원 씨 말대로 이 연골 주사 자체가 달아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기나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 이 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 연골이 더 없어지기 전에 주사를 하루빨리 좀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장님? 예, 이번에는 예은 씨가 맞았습니다. 제가 네. 정답이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잠시 설명을 했듯이 연골 주사는 우리 연골을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의 주성분입니다. 관절액이 하는 역할은 윤활작용입니다. 그 윤활작용은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지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치료할 때 보면은 그 엑스레이 소견상 1, 2, 3단계를 초기라 그러고 4단계는 말기라 그러는데 1, 2, 3단계 초기에 사용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단계에 물론 연골 주사를 맞을 때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란 말은 즉 젊은 사람한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연골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에서 60대 초반 관절염 환자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원장님 수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비교적 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젊은 나이에 수술은 좀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사람한테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게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에 구멍을 한 2개 정도 내지 3개 정도 내어서 관절을 많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치료를 하는 수술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바늘상 연골 절제술. 바늘상 연골이란 우리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드시면은 이 바늘상 연골이 많이 손상됩니다. 많이 손상된 찢어진 부위들이 관절이 움직일 때 아래 위에 있는 연골을 많이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상 연골을 찢어진 부위를 절제해내는 절제술. 그리고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위인데 아주 국소적인 손상이 되어 있으면은 그 부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미세 골절술을 하는데 미세한 구멍을 내면은 그 구멍으로 통해서 우리 골수 속에 있는 가짜 연골이 자라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짜 연골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의 연골은 진짜 연골은 초자 연골이랍니다. 그 초자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골은 저희들 하는 섬유성 연골입니다. 이 섬유성 연골이 자라나와서 그 가짜 연골이 연골을 덮어서 관절을 어느 정도 손상을 회복을 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하는 게 관절 세척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절을 씻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은 제가 관절액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절액이 굉장히 독소도 많이 포함이 되고 부유물이 많이 떠 있습니다. 이런 걸 씻어줌으로 해서 관절이 덜 상하게 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으나 60대 초반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그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초반에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은 75세, 70대 중반에서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그 관절 기능이 우리 몸 관절의 기능의 약 90에서 95%까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인공관절을 다시 재수술, 두 번째 관절 수술을 하실 때는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한 70%, 50% 굉장히 많이 예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환자들이 생기면은 그 대안으로
교정절골술이라는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교정절골술이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 사진은 정상 관절이고 오른쪽은 관절염 4단계 환자입니다. 역시 자세히 보시면 제가 관절 간격을 표시해 놨는데 왼쪽 편에는 이 공간이 떠 있고 오른쪽은 관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보시면은 이 체중이 분배되는 겁니다. 정상 관절은 체중이 골고루 안쪽 바깥쪽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왜? 관절이 일자 관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관절염 4단계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안짱다리가 되어집니다. 굽어집니다. 그러면 굽은 안쪽 편으로는 체중이 많이 실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체중이 많이 실린 그 부위에 연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보면은 연골이 많이 관절 간격이 넓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연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안쪽에 많이 실려 있는 부위를 바깥쪽에 연골이 많은 쪽으로 체중을 이전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정강이 뼈를 절골을 합니다. 제가 교정절골술을 하면 절골을 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골절을 부러뜨린다 생각하십니다.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서 일자다리로 형성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체중선을 쭉 그었는데 왼쪽 편에 보면 약 한 10도 이상 정도의 굽은 안짱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짱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사진 우측편에 보시면은 절골술 후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안쪽에 붙었던 관절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철판이 되어 있는데 역시 부러뜨렸으니까 뼈가 붙여야 됩니다. 그 붙이기 위해서 철판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정을 되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체중선이 골고루 분산되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수술하기 전에 한쪽에 붙어 있고 체중이 한쪽에 많이 쏠려 있는 사진이 우측으로 바뀌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이렇게 체중선을 꺼보면은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일자다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이 60대 초반의 이 나이대 경우에는 굳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름이 참 어려워요. 경골, 교정, 절골술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름만큼이나 이 수술 방법도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약간 조금 까다롭습니다.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특히 이 절골을 할 때 주위에 신경과 혈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수술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골 교정 절골술이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관절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골이 많이 다른 부위의 체중을 건강한 연골 관절 부위로 체중을 이동시켜 관절을 덜 아프게 하는 수술입니다. 즉 관절염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체중을 이동을 시켜서 자기 관절을 건강한 관절 부위로 이동을 시켜서 자기 관절 더 오래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건강한 부위의 연골도 다 따라 없어져서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로 전환을 합니다.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60대 초반 이하 나이에서 요새 또 하나 흔히 사용되어져 있는 수술적 치료로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우리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연골에 이식을 하면은 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자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모든 기관으로 다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말하는데 이 줄기세포를 흔히 이 연골 주위에, 이 연골 부위에,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하면은 연골이 자라나와서 좋은 치료법입니다. 단, 환자분이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치료는, 더 중요한 것은 굽은 다리를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굽은 다리 교정 없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면은, 세포 치료를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즉, 굽어 있는 다리에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린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줄기세포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어디 가시더라도 이야기 들으시면은 줄기세포보다는 경골절골술이 더 중요한 수술이다. 즉,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일자로 만드는 수술이 더 중요하고 줄기세포는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경골절골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고 아마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줄기세포가 나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많이 사용된 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은 저희들도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줄기세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줄기세포 치료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60대 중반 이후에 관절염이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발음도 어려운 경골교정 절골술이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게 60대 중반 이후에도 효과가 있나요? 60대 이후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골질이 튼튼하고 연골 손상이 그리 많지 않은 환자들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60대 중반 이후에는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0대 중반 이후의 나의 치료의 전반적인 걸 다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이후에 또 역시 비수술적 치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60대 중반 이후의 비수술적 치료는 60대 초반 이하 나이에서 치료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약물, 물리치료 그 이상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에 약물 치료 했는데도 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60대 중반 이후에서 수술적 치료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일반 엑스레이 소견상에 1단계에서 역시 나이가 드셨는데 1단계, 3단계 관절염 및 손상이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치료하는 관절경 수술이나 관절경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경골 고정 절골술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60대 이하에서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뼈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뼈를 부러뜨렸을 때 그 후유증이나 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60대 이후에는 관절염이 4단계가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인공관절 수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인공관절 수술 가능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인공관절 수술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식적으로 사람이 직접 눈으로 각도를 계측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수술입니다. 사람 눈으로 하는. 그 외에 기계의 도움을 받는 내비게이션 수술, 로봇 수술,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이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환자분 무릎 관절을 모형을 떠서 3D 프린터로 모형을 떠서 하는 수술입니다. 역시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수술 방법들이 뼈를 절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젊은 사람, 조금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이런 관절염 치료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환자분들께서 이 관절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내 관절 상태가 어떤 상태다고 이해를 하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 그 굉장히 환자의 치료의 수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노년이 행복한 노년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노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제2의 인생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평소 무릎 건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열린 큰병원 정형외과 장우석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